내 이름은 박미영. 6살 때부터 셈하면 60년을 살아온 여자야. 인생을 반 정도 넘게 산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 엄마는 너무 예민하다는 거야. 자식들한테, 남편한테도 많이 들었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으니까 요즘은 주로 우리 아들, 딸이 해. 엄마가 자꾸 서운해한다고. 엄마가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세냐고.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우리 아들 준호가 아내를 데려왔어. 몇 달 만에 만나는 며느리였어.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지.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었고 미역국도 끓였어. 그런데 아들이 반찬을 집어먹으면서 엄마, 이거 너무 맵지 않냐고 물었어.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우리 집 반찬은 원래 이 정도 맛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어. 며느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엄마는 좀 신경을 쓰셨군 하면서 그 말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아들이가 돌연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니 엄마 왜 자꾸 그래? 우리 아내 편하게 두지. 왜 맨날 뭔가를 강요하려고 해?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는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친하다고 해서 무례라니. 나는 그냥 며느리가 편하게 먹으라고 생각한 거였어. 더 맛있게 먹도록 신경을 써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자식한테 무례라고 듣다니.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맺혔어. 아들 앞에서는 참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흔들렸어. 아들이가 나를 보니까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어. 엄마 뭐해? 그냥 다음엔 조금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뭘 그렇게 서운해해. 그 말도 내한테는 상처였어. 조금만 덜 자극적으로. 내가 평생 만든 음식이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되어버린 거야.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주방에 앉았어. 미역국 그릇을 보니까 거의 못 먹은 거였어. 젓가락질도 몇 번 안 한 것 같았어. 내가 무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다시마를 우리고 멸치를 삶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맛을 맞춘 그 미역국을 말이야. 밤새 생각했어. 정말 내가 무례였을까? 자식에게 친한 것만으로도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친하다는 건 뭐고, 무례는 뭐고, 얼마나 멀어져야 존중받는 거야. 금요일 아침 나는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냈어. 며느리야, 지난번에 반찬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미안해. 다음엔 준호 취향에 맞게 만들게. 그렇게 썼어. 근데 며느리의 답장은 이상했어. 시어머니님 저녁 괜찮으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 그 짧은 메시지가 내한테 더 큰 상처를 줬어. 며느리는 괜찮다고 한 거고 실은 아들이 뭔가를 느꼈던 거구나. 내 음식이 아니라 내 태도를. 내가 며느리한테 어떤 시선으로 말을 걸었는지를 말이야. 그날부터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 자식에게서 거리감을 느껴.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 아들이가 엄마 뭐해라고 하면 나는 그냥 밥 먹고 있다고만 대답했어. 더 이상 내 일상을 들어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게 혹시 또 심하게 들릴까봐. 혹시 또 내가 무례하다고 들릴까봐. 이렇게 자꾸만 조심하다 보니까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 처음엔 1시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10분도 안 돼. 그리고 깨달았어.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정말 끝나는 거구나. 관계가 끝난다는 건 죽음 같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 곁에 없는 거. 그게 지금의 내 상태야. 토요일 오전, 나는 거울 앞에 섰어. 6살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봤어. 주름이 많이 생겼어. 눈가에 깊은 선이 있고 입가도 처져 있었어. 내가 자꾸만 서운해하니까 얼굴도 그렇게 되었나. 어머니의 얼굴이 이 모양이 되어 있었구나. 아들 눈에는 이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 불만으로 가득 찬 엄마, 자꾸 토를 다는 엄마, 그런 엄마.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 작년 여름, 우리 딸 지영이 결혼식을 올렸어. 내가 신부 어머니로서 할 일이 많았어. 예물을 고르고 패백을 준비하고 식장을 꾸미고. 근데 지영이가 나한테 엄마 나 심플하게 하고 싶어라고 했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따뜻한 분위기로 해달라고. 나는 그걸 거부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 딸이 결혼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했거든. 제대로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전통적으로 웅장하게, 눈에 띄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게, 그런 의미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지영이에게 그렇게 심플하면 초라해 보인다고 했어. 너는 우리 박가의 딸이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들을 했어. 지영이는 처음엔 내 말을 들었어. 패백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음식도 많이 준비했어. 근데 결혼식 날 지영이의 표정을 봤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자기 결혼식인데 웃음이 어색했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고 손님들과 인사를 할 때도 그랬어. 그걸 본 순간 깨달았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영이가 원하는 건 심플한 결혼식이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결혼식을 강요했어.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자랑으로. 결혼식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지영이가 나한테 말했어. 엄마, 고마워. 근데 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왜 자꾸 엄마 취향으로 나를 만들려고 해?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는지를, 내 연장선처럼 생각했는지를. 자식들이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 생각한 거야. 셋이. 나는 혼자 집에 앉아서 남편을 생각했어. 남편이 떠나간 지 이제 10년이야. 남편도 같은 이유로 떠났던 걸 알아. 처음엔 몰랐어. 그때 남편이 자기 뭐한테 모질다고 생각했어.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날 버리다니 그렇게 서운해했어.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떠나간 이유도 명확했어.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자꾸 간섭하고 자꾸 서운해했으니까. 남편도 나에게 피로했을 거야. 내 감정을 다루는 게 힘들었을 거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계속 책망하고 자기 취향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여친아 될까?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의 거리감은 남편이 떠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남편은 육체적으로 떠났지만 자식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도 없는 거야. 휴대폰으로 연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또 무례하게 행동할까봐 조심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게 정말 내 맘을 아프게 해.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착각했던 내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일요일 아침,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어. 내가 이대로 혼자 남겨질 건가? 자식들의 인생에서 서서히 사라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언제쯤 손주들이 나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할까? 엄마 할머니가 또 뭘 하실까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울까? 나는 내 생에서 가장 두려운 걸 깨달았어. 죽음이 아니었어. 혼자인 것도 아니었어. 내 가족에게 소외되는 거였어. 물려있으면서도 버려지는 그 느낌. 그게 가장 무섭더라고. 화요일,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했어. 아들아, 엄마가 지난주에 며느리한테 무례했어. 그리고 너한테도 그랬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친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구나. 네 아내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이상해 보여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아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어.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마치 10년 같았어. 그러다가 엄마 그 말 하나만 하고 쉬었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그렇게 짧은 말인데 얼마나 소중하던지. 그렇게 간단한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수요일, 나는 지영이를 만났어. 카페에서 요즘 아프지는 않냐고 물었고, 남편은 잘 있냐고 물었고, 직장은 어떤가 물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했어. 더 이상 내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어. 지영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들었어.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러니까 지영이가 점점 더 많이 얘기했어. 요즘 신혼생활이 어떤지, 신랑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영이가 예전처럼 웃었어. 자연스럽게, 억지로 웃지 않고.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알았어.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목요일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 이제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외로워하는지, 왜 시니어들이 자식들과 멀어진다고 푸념하는지.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방식 때문이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해를 살면서도 관계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친하다는 건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존중한다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믿는 거구나. 사랑한다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구나. 금요일 아침, 나는 준호 아내 은지에게 카톡을 보냈어. 은지야, 이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너무 간섭했어. 이제 조용히 바라보겠어. 은지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냈어. 하트가 가득 들어간 이모티콘을 말이야. 그 이모티콘만 봐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주말, 나는 집안을 정리했어. 남편이 떠나간 후로 계속 어지러워 있던 집을 말이야. 사진들을 꺼냈어. 어린 아들과 딸의 사진들, 결혼식 사진들, 손주들의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 저 모든 순간들이 내가 자식들을 통제했던 순간들이었구나. 웃음도 있었지만 상처도 있었던 순간들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과거를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 남은 여생에서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월요일, 나는 마음을 먹었어. 이제부터 할 일들을 정했어. 자식들한테 자주 전화하지 않기. 대신 그들이 전화할 때 기꺼이 받기. 자식들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기. 내 의견도 묻지 않을 때 꺾어두기. 손주들을 만날 때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기. 그냥 함께하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하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화요일, 아들이 전화했어. 앞주 일요일에 할머니 뵙고 싶대. 손주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 그동안
내가 자식들을 멀어지게 했지만 손주들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진 기회구나. 내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준비했어. 음식도 미리 만들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손주들이 싫어할 만한 건 만들지 않았어.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준비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손주들이 원하면 주고 싫으면 말고, 손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자고. 일요일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들어섰어. 손주들은 엄마 할머니라고 안겨왔어.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슴이 또 뭉클했어. 나는 아이들한테 미안해라고 하지 않았어. 대신 안아줬어. 조용히, 말 없이. 오후 1시쯤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어. 손주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내가 강요하지 않은 음식을. 아들이 나한테 물었어. 엄마, 요즘 기분 어때? 나는 그렇게 답했어. 그냥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그 말 하나가 10년을 말한 것 같았어.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이제 알았거든. 한 번의 사과와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연약한지를, 내가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를, 이것이 내가 남은 여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거야. 다음 주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 이번엔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어. 예전에 그 어색함이 많이 줄어 있었어. 아들은 나한테 엄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하고 물었어.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나는 당연하지 하면서 고마워라고 했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와라고. 우리 가족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느낀 것 같았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어. 이제 아들은 주말에 나를 자연스럽게 찾아와. 손주들도 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하고 있어. 지영이도 전보다 자주 카톡을 보내. 뭐 하고 있냐고. 엄마 요즘 기분 어때라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 먼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고 그 물음에 나는 더 이상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들어주는 거야. 자식들의 관심이, 자식들의 사랑이. 어제도 아들이 왔었어. 3시쯤 아들은 나한테 엄마 미안해, 너무 오래 못 왔어라고 했어. 나는 괜찮다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웃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웃음을 보니까 나는 알았어. 이게 회복이구나. 이게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구나. 현재 나 박미영은 60살이야. 남편은 없고 자식들과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중이야. 이 길이 쉬울 리 없겠지. 매일 내 말을 조심하고, 매일 내 욕심을 누르고, 매일 상대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힘들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아.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정말 끝난다는 걸. 그 관계를 다시 만드는 건 그 어떤 일보다 힘들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야 알게 된 거야.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 남은 여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자꾸 슬퍼했어. 남은 여생이라니 마치 끝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남은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60년을 살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배우는 중이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존중한다는 게 뭔지, 놓아준다는 게 뭔지,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있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하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옳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깨달았어.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걸. 하지만 그 위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가. 내 경우는 정확히 그것 같아. 아들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거야. 내 자식들을 계속 밀어냈을 거야.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거야. 정말로.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깨웠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구했어.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 손주들의 웃음이, 아들의 편해진 목소리가, 딸의 따뜻한 시선이 모두가 내게 주어진 선물이야. 두 번째 기회가 이렇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늦지 않은 때에. 오늘도 오후 3시.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봐. 햇빛이 들어와.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가.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그 누군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겠지. 그리고 나처럼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여기 너희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야. 친하다고 해서 무례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는 걸.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만약 너희 중에도 나처럼 자식들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도 있어. 아들의 그 한마디처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 그 말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 내 이름은 박미영. 60년을 살고 이제 정말로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는 여자야. 그리고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친함은 무례로 변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친함을 존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존중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 남은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이 인생에서 나는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있어. 매일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